오늘 보빈 씨 힘을 많이 주고 오셨어요. 풀메에다가 의상도 그렇고. 네, 힘 좀 줘봤습니다. 네. 아니, 뭐, 승윤 씨도, 머리도 그렇고, 신경을 좀 쓰셨는데요. 오늘도 미용실 갔다 왔어요. 예, 빛이 납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신경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이 맞습니다. 특별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을 진 이유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서울시의회 첫 개원은 1956년인데요. 근데 지금이 왜 30주년인지 혹시 아세요? 아, 갑자기 퀴즈예요? 잠깐만요. 1956년이고 지금이 2021년이면은 30주년이 아닌데? 왜 그런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서울시의회 건물 앞인데요. 네. 딱 봐도 어떤 그 세월과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굉장한 역사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건물이 1935년에 지어져서 우리나라 역사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잠시 후에.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인공도 잠시 후에 만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랬다 좋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응원하며 삶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시의회. 이제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새 역사 앞에서 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의회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 그동안 시민과 함께 달려온 서울시의회 부활 30년을 기억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56년 치른 지방선거로 초대 의원이 선출되고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사태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서울시의회는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고 이후 1987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인 6월 민주항쟁을 통해 1991년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4대 의회부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을 대표하며 민주사회의 길목을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 약자를 위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모르는 곳에 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무원분이 직접 찾아와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봐주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작동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꺼려졌었는데 따릉이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딜 가나 따릉이 먼저 찾게 돼요. 이 자전거 덕분에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좋은 입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그리고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서울시를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함께 뛰겠습니다. 보빈 씨.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서울시의회 2층 복도인데요. 네. 서울시의회 역사를 다 기록한 곳입니다. 네, 멋지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요? 그렇습니다. 어디 계시죠? 바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예,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프로그램은 규칙이 있거든요. 예. 모든 분들이 다 직접 소개를 하시는데 아.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네. 의장님이셨군요. 네. 아. 이곳에
최고. 예. 일단 먼저요. 서울시의 부활 30주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올해가 축하드립니다. 부활 30주년입니다. 네. 이곳 서울시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이죠. 예, 대의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요. 뭐 수많은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또 우리 서울시 의회의 역사가 쫙다 네. 설명과 이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1956년에 이제 4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이제 초대 의회가 시작이 됐고요. 56년에.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원을 했죠. 했는데 이제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지방 촛불의 민주주의가 중단이 됐죠. 그러고 나서 1991년에 네. 다시 이제 어, 3대 그때 의회로 시작해서 개원을 하는. 예, 다시 부활해가지고 네. 1991년 이후 올해 2021년이 또 30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를 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네. 아까 보빈 씨가 56년에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30주년이 됐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91년 예. 이후에 30주년이 지금 그렇죠. 90년에 돼서. 다시 부활을 예, 예, 예. 했고 그 후로 30년이 지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방의회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단이 안 됐다고 그러면 네. 아마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그렇죠. 더 선진화된 국가 나라가 됐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아, 예, 또 우리 서울시 의회 이 건물이요. 네. 또 4.19 혁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4.4.5.2 개헌으로 사선을 노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부근 부통령을 1963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네. 4.19가 네. 촉발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 위에 덕수궁 담벼락들이고요. 이 옆에가 이제 우리 서울시 의회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시위 집회 많이 하고 4.19 혁명 시발점을 여기서 이 규탄 시위에도 예. 의원들이 직접 또 나서셨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복도를 한 번 이렇게 지나가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부의장 시절에 제가 예산 확보해서 제가 이 역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의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각인이 되네요. 혹시 별명이 쪽집게 의장님 아니십니까? 쪽집게, 제가 저 감이 있다. 네. 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네. 우리 좀 더 의미 있는 장소로 가서 또 예. 인터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야, 저희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새롭네요. 네, 뭔가 좀 근엄해지고요. 예. 네, 목소리 좀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고, 네, 좀 차렷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건물에 아까 들어오면서 어떤 힘 같은 걸 느꼈는데요. 네. 네, 이곳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를 다 간직한 곳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 의회가 문화재거든요. 이 문화재 등록이 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방청하러 오고 또 뭐 민원 때문에 왔을 때 좀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될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어서. 근데 또 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손을 대서 수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 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가 끝나고 해방이 돼가지고는 이제 국회 의사당 초대
그다음에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에 가기 전까지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리모델링을 막 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예, 거군요.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그다음에 막 문화 어디 발굴 공사하다가 문화재 나오면은 아주 모든 게 멈춰버리고 뭐 몇 년씩 걸리고 또 그게 이제 과정을 거쳐서 보존이냐 아니면 뭐 다시 원상복구냐 뭐 그러듯이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네. 문화재였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김인호 의장님 이렇게 보니까요.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이셨고 예.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님을 거쳐서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님이신데요. 그 서울시의회에 오래 몸담고 계신 만큼 좀 애착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무겁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늘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해 이 밤을 새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왜 직업병 같은 게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한 10년 차 하고 있으니까 산을 보면은 누군가 거기 꼭 계실 것 같아서 자꾸 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저 산에는 한 분 정도는 계실 것이다. 아, 올라가서 만나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의장님 어떠십니까? 왜 이렇게 다니시다가 뭐 크고 작은 일들 이렇게 보면 그냥 넘기시지를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아, 예, 이제 실은 직업병이라고 저희 의원들끼리 그러는데 사람 만나면 무릎값으로 손버점 나가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을 그렇죠. 만나시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문 열고 집사람 아니, 가족한테까지. 좀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아니 그 왜 전문적으로 왜 직업 그 MC 분 있잖아요. 네, 네. 그 아버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면 네. 그런데요. 아버님 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 예, 하고 네.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은데 이제 다 그 뭐 이렇게 노력하시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의회 찾아오고 또 의원님들 이렇게 찾아오고 이제 시민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뵈면은 아 저분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까 거의 간상 비슷하니 그런 눈썰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딱 뵈면 첫 마디 꺼내면은 저희 한 80%는 맞히죠. 그다음에 해결책도 예. 대안 제시도 네. 그 70, 80% 초반에 몇 분 사이에 네. 이 감이 옵니다. 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점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10대 지금 의장으로 계시면서 하필 그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시민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네. 우리 서울이 1000만이시고 또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또 특히 코로나가 심하고 그랬어가지고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봐야죠.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4차에 걸친 추경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방역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네.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제가 이 오기 전에 서울의회 신문을 보고 왔는데 거기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청소년 의회 교실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가지고 모든 게 다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회교실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의회교실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제가 밀어붙여서 이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의회교실은 이 민주주의의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알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한 이 호응이 있었고요. 다들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좀 모든 게 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의견 토론, 이렇게 네, 내고. 의견 제시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뭐 찬반 토론도 하고요. 뭐 다수결로 예, 이제 다수결로 뽑기도 정하기도 하고, 네. 뭐 투표도 하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기 교육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또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줄반장 한번 해봤습니다. 줄반장. 반장도 못 해보고 우회장도 부반장도 못 해보고. 좀 의외신데요? 그 줄반장이라고 그랬었네요. 제가 줄반장 해봤습니다. 아, 왠지 정교 회장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래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줄반장은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줄만 어떻게 잘 합니까? 예, 그랬죠. 한 부회장 회장님 잘 모시고. 모시는 거 그때부터 아주 몸에 뱄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맡은 줄은 확실하게. 잘 이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가 이제 1년 정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던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참 그 돈 어렵게 모아가고 또 퇴직금 타서 이 장사하겠다고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그런 상가 가게들이 지금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차마 임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을 못 닫고 네.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다시 그 숨통을 튀게 하는 네.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정책에 서울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서울시 의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나에게 있어 서울시의회란 무엇인가요? 예, 제가 뭐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도 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굉장한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도왔는데요. 또 이 의원을 함으로써 좀 편익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준 부모님 같은 그런 의회가 엄마, 아빠 네. 같은,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네, 아유, 의장님께서 엄마, 아빠 하니까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버지, 어머니. 아니, 그 오히려 되게 정감이 예, 있었어요. 저는 친근하게. 아빠, 네. 엄마 표현을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하면서 저도 갑자기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만큼 네. 친근하고 사랑을 담아서 그런 마음을 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바쁜 아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승윤 씨 그거 아세요? 서울시 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의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공모전을 열었대요. 시민 참여 공모전이요? 네. 그게 어떤 공모전인가요? 네. 서울시 의회와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물품이나 서울시 의회를 주제로 한 그림 또 슬로건 여기에 자유롭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저도 응모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오케이. 근데 아쉽게도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아. 아유, 아쉬워라. 나갔으면 1등인데. 네.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이 두 분인데 네. 두 분 모두 지원을 하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만나러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여기 아니구나. 자, 이제 30주년 기념 공모전에 지원하신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나와주세요. 어디? 지금 미리 나와 계시네요. 어디 계시죠? 네. 어디? 투명 인간이신가요? 아니, 오늘은 박 의원님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화상 연결로 여기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새롭네요. 예, 헬스의 의정 모니터로 활동 중인 박호원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됐는데 혹시 뭐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애정이 있어가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화상으로 해도 이 대화 자체가 이제 전달이 또 잘 되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요즘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박호원 씨 화면빨이 정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화면빨을 잘 봐주세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지만 이렇게 또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네.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공모 분야가 뭐 그림도 있었고요, 슬로건 그리고 이 타임캡슐 수장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 어떤 거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의미 있는 물품들을 냈습니다. 뭐, 수첩도 네. 냈고요, 이렇게. 이런 수첩들. 이거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준 거고. 예, 그리고 다른 뭐, 인증서나 위촉장 같은 것들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그 의정 모니터, 의정 모니터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의정 모니터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다른 시도들도 지금 뭐 시정 모니터, 의정 모니터는 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 제안, 그리고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들, 나아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또 활동을 열심히 잘하셔서 우수 모니터로 뭐 뽑히기도 하셨고 이번에 제일 위촉이 또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어쩌다가 그 의정 모니터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주변에 불편한 것들이 꽤나 많은데 그거를 계속 민원으로만 내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이게 준비해서 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내셔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넣은 것이 한 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150개요? 150개요? 아니 근데 이 실제로 이제 내가 직접 낸 제안이 그 받아들여져서 반영돼서 그 실제로 그게 반영이 돼서 바뀌게 되면 야, 그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요. 네, 뿌듯하죠. 상당히 한 달에 한 5건 정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채택되는 것들 보면은 아주 뿌듯하고 예, 실제 바뀐 거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각 정류장에 뭐 타 지역에 좌석버스들이 다니는데 서울특별시는 1,255만 받지만 그런 곳들은 1,800원, 2,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 뭐 요금을 붙여놔야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금방 채택이 돼서 예, 지금 하나 둘씩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박호원 씨께서 그 시민을 대표해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수장품을 아까 이렇게 주셨는데 뭘 냈냐면 이게 네. 서울 둘레길 완주 인증서. 인증서. 네. 이거를 직접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안을 하시고 직접 이렇게 인증서가 네. 발급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제가 이걸 뭐 군문만 있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한글로만 되어 있는 인증서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도 이게 서울 둘레길을 많이 다니시는데 좀 불편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제대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바뀌고 저도 인증서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서울특별시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시도의회가 30주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네. 의미 있는 위촉장을 하나 내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박호원 씨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당연시돼 왔던 그런 불편함들이 맞아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도 항상 박호원 씨를 응원하도록 하고 저 또한 이렇게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요, 저희가 만나뵐 분들이 두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한 분은 어디 계신가요?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으로.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3대 의원 또 부의장을 역임한 오유근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부의장님을 역임하시는 네.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부의장님을 저희가 또 뵙게 되네요. 의장 되시는 분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사실상의 3대 의원을 대표하는 모든 산 증인이 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와, 서울시 의회 진짜 산 증인이시네요. 와. 31년 만에 부활이 됐으니까요. 네.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출발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번 공모전에 어떤 걸 내셨나요? 이제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한 내용하고, 네. 이제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카나다 토론토 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최초로 제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홍보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총영사가 영접을 나왔고, 토론토 지방신문에 그 4대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카나다 토론토 의회 의장이 이제 저 말고 8명에 대한 의원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하고 또 서울특별시 의원의 날을 선포하는 선언문을 낭독을 이제 의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의회 대표단장에 연설을 요청을 해서 제가 약본회장에서 10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또 갖고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연설문을 그럼 직접 이게 그때 갖고 캐나다에서 오셨대요. 네, 제가 연설문을 이제 와, 사진이랑 94년도 5월 16일 날 출발했습니다. 94년도에 연설은 본회장 연설은 이제 5월 18일 날 했죠. 그러면 그때 어떤 로 다시 돌아가서 네. 잠시만 그 연설을 하시는 걸 잠시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존경하는 아란 토론토 의장님, 그리고 토론토 의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 의회를 대표하여 여러 의원님과 토론토 시장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인류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을 침략을 막아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우방 캐나다 국민 우호와 우정을 우리 132명 서울시 의원을 비롯한 1100만 시민과 온 국민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 후 한국은 여러분과 캐나다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변화의 개혁을 통해서 새 한국 건설에 국민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고 이제 후속은 있지만은 뭐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동적인 것이 이제 아까 네. 그 1950년 그 한국 전쟁 발발 당시 평화를 정착시켜 주신 그 카나다에 대해서 우리 132명의 의원은 비롯해서 1100만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카나다 그 시청자나 의원들이 감동을 해서 이역만리에서 고생하시고 한국을 모두 소개하고 빛내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선물을 교환해서 국회의장이 와서도 이런 자기네들하고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아주 감회 깊게
교환을 했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거의 뭐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연설문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네. 네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의회가 연결이 된 게 아니고 31년 동안 중단됐다가 이제 네. 그 부활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사실은 지역에서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과 열정을 쏟은 사람들이 주로 서울시 의회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건설위원장을 했고요. 저희가 3대고 이제 그 10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의원들이 현재가 10대니까. 현재가 10대. 네, 이게 한 30년, 31년이 됐냐면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서울시 의회가 부활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그 순간에 직접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회를 제가 이끌었죠. 네, 부의장이셨으니까 또 그때 딱 의회에 다시 들어섰을 때, 네. 그 중단됐던 의회에 다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 30년 만에 부활돼서 이제 서울시에 들어오니까 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이고 없는 돈을 이제 우리는 그 보수를 못 받으니까 점심을 뭐 100반을 사 먹으면서까지 이제 하고 현장에 가서 행정감사를 많이 했죠. 그 예산을 연말이 되면은 다 소진하려고 많이 이제 필요 없는 예산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보도부록을 그냥 세 건데도 막 갈아내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80% 이상 파손됐을 적에 교체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전부 저희가 결과까지도 확인을 하는 생산적인 그 의회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분위기 상당히 의욕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열정이 있었고. 지금 앞에 사진 가져 오신 게 그때 한창 활동하실 때 모습이신 것 같은데. 네. 그건 본회장에서 제가 이제 그 시정 질의도 하고 네. 또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 이게 연세가 91년도 죠. 91년도에 실례지만 이때 연세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되셨어요? 90이 다 됐으니까 한 59세쯤 됐네요. 네네. 아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온화하신 인상인데, 네. 지금 이때 딱 인상은 뭔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네. 네. 아니, 눈빛이 정말 살아있으세요. 이게 이제 건설위원장 하면서 이제 의정 보고 혼내요. 이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모습인데, 네. 지금이랑 모습이 많이 다르신 게, 일단 눈빛이 뭔가 이렇게 좀 이글이글 하는 네네. 그런 게 이글이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란 뭘까요? 제가 이제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시골에서 이제 사비만 들고 올라와 대학 졸업 맞고 뭔가 이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91년도 부활이 돼서 해서 이제 출마를 당선돼 가지고 제 인생에 정말 모든 열정을 사업 보듬도 쏟았고요. 제가 참 인생에 여한 없는 내 뜻을 펼쳤다. 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참 내가 많은 공을 세우고 기여를 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하는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소신을 밝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저는 지금 운현궁에 가고 있어요. 안국역 근처에 있는 이곳은 그렇게 크거나 유명한 곳은 아닌데요. 저는 운현궁 하면 김동인의 소설 운현궁의 봄이 생각나요. 수능 언어 영역 모의고사에서 문학 지문으로 나왔었거든요. 1930년대에 연재한 이 소설은 흥선대원군이 주인공입니다. 제목이 운현궁의 봄인 이유는 이곳이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곳에서 열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운현궁 술시 암행이에요. 저는 7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예약했는데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친구와 함께 운현궁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사가였기 때문에 단청은 없어요. 조선 후기 양반들이 살았던 기와집 형태로 되어 있죠. 고종은 이곳에서 태어나 12살의 왕이 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운현궁은 한옥과 양관이 있는데요. 양관은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부속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7시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운현궁 술시 암행은 이틀 동안에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12시에 11번째 시간,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인 술시에 운현궁과 종로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암행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참여형 미션 해설 투어예요. 해설사님이 운현궁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투어를 진행하십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 친구가 들고 있는 청사초롱이 참 예쁘죠? 투어는 안국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없이 오갔던 역인데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보였어요. 안국역에 있는 기념물들을 보고 문제를 푸는 미션이었어요. 덕분에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던 역 구석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투어 코스는 안국역에서부터 탑골공원까지 이어지는데요. 독립선언서. 중간중간 해설사님과 진행자분이 이렇게 역할극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퀴즈를 맞추면 주시는 엽전을 가지고 하는 기념품 경매 시간도 가졌습니다. 엽전 하나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태화관 터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야 했는데요. 한복을 입고 있어서 눈에 띄는 바람에 제가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척 신기한 듯 쳐다봐서 민망했지만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읽었습니다. 투어는 계속 진행되고 학생단의 모임 장소였던 승동교회를 지나 탑골공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의 탑골공원은 조금 위험하기에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어가 끝이 났어요. 운현궁 술시 암행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사실 성인들에게는 살짝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갖게 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되신다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운현궁 술시 암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던 2월의 어느 날, 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 염리동으로 향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80년대) 모습 그대로 바뀐 게 없는 염리동.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가게 이름들이 80년대 느낌처럼 촌스럽지만 정겹게 느껴진다. 80년대엔 저 골목에 재래시장이 있었다. 이 병원이 아직도 있다. 아기였을 때부터 이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아프면 늘 가던 곳이었다. 효자국도 그대로다. 친구들과 몰래 숨어 들어가 오래매 시리즈를 봤던 대형 극장은 아쉽게도 사라졌다. 자,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수백 수천 번도 오르내렸을 저 길을 다시 한번 올라본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던 집이다. 80년대 모습 그대로지만 30년이 지나서인지 늙어 보인다. 그래도 꽤 잘 버티고 있다. 지은 지 40년은 됐을 텐데. 저 자리가 내가 맨날 300개씩 야구 스윙하던 그 자리야. 508-10호 진짜 오랜만이다. 얘도 나보다 형이다. 40년은 좋게 됐을 우체통. (13살) 이후 25년 만에 이 대문을 다시 들어가 본다. 수천 번도 오르내렸을 이 계단들. 우리 집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전망은 좋네. 골목도 다 보이고. 어릴 땐 저 집의 저 자리가 왜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지. 변한 게 없다. 진짜 그대로다. 신기하다. 가까이 영산교회도 보인다. 지금 보니까 내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 여기 매일 앉아서 놀았는데 위험했군. 한때 자주 놀았던 옆집 원석이네. 저 집 할머니가 무서워서 매일 이렇게 몰래 원석이가 있는 숨어보다가 이렇게 다시 숨었다. 꽤 멀리서 이 집 창문을 짱돌로 맞췄다. 이제 내려가 보자. 조금씩 재개발이 된 다른 서울 지역과 달리 이 동네는 옛 모습 그대로다. 좋다. 앞으로도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